돈이 벌리게 사업하는 방법, 판매의 본질 네 가지입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에는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란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 또한 상품이며, 이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는 유무형의 모든 것을 전부 상품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래야지만 나도 열린 사고로 여러 가지 사업을 창업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결국은 물건을 팔던 서비스를 하던 해결을 해주던 판매라는 똑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룰이 있다는 겁니다. 매출 내기, 운영하기, 경영하기, 확장하기입니다. 매출 내기에서는 무엇이든 유무형의 어떤 상품이든 아니면 정보로만 이루어진 것이든 결국 고객에게 전달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본질적인 과정을 4단계로 말씀드릴 거고요. 운영하기에서는 매출 내기를 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적인 일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잡아가고 나아가 더 매출 내기에 보탬이 되는 형태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경영하기에서는 매출 내기를 통해 아무리 많은 돈을 창출해내고 운영하기를 통해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추어 나가도 내 지갑이 부유해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적게 벌어도 이 경영하기 부분이 잘 되면 마음껏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리스크 없이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관리에 모든 것이 나오는 건데요. 관리가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유하게 해주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고 배우기 싫으며 흥미를 가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게 중요도를 따지면 경영하기, 운영하기, 매출 내기 순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매출 내기, 운영하기, 경영하기 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의 순서대로 매출 내기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번째 확장하기는 위에 세 가지를 알게 되면 결국 어떤 사업을 해도 같은 것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소스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연쇄적인 창업 혹은 계열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내기의 네 가지 원리, 네 단계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노출, 유입, 전환, 리하시의 순서가 되어 있고요. 노출이 있어야 유입이 있고요. 유입이 있어야 전환이 되고요. 전환이 있어야 리하시를 하게 됩니다. 리하시는 쉽게 말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행위나 CRM 마케팅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사업가, 부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순서로 돈이 벌리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노출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정한 대상, 타깃한 사람들에게 또는 구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상품을 인지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노출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첫 번째는 블로그 혹은 구글 블로그 두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면 최다 마켓 전부 입점하고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노출이 있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트위터, 스레드, 링크드인 등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커뮤니티 노출이 있으며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직접 제작한 카페 등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 직접 노출이 있으며 개인 홈페이지 및 랜딩 페이지를 제작 후 이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2단계 유입입니다. 앞에 1단계에서 우리가 나의 서비스나 상품을 노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노출을 시켰다라고 해서 무언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클릭을 해서 내가 준비한 상세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 혹은 컨텐츠에 들어와서 체류 시간 및 시청 지속 시간 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프라인이라면 내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나의 공간에 일단 고객을 들어오게 해야 빵 냄새를 맡게 한다던가 하는 내가 준비한 상품의 설득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클릭을 유입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출 방식에 따라 클릭을 부르는 글을 쓰거나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재란 카드뉴스나 영상물이 노출되는 형태를 말하고요. 블로그나 뉴스 같은 제목을 보고 들어오는 곳에서는 카피라이팅이라든지 후킹 멘트, 1초 문구 등등을 연구해서 기대 심리, 흥미, 공감을 일으키고 유발하는 단어나 문장 또는 대본을 사용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게 한 후 클릭을 통해서 내 랜딩 페이지로 유입을 시키거나 블로그를 보게 한 후 클릭을 통해서 내 랜딩 페이지로 유입을 시키거나 뉴스레터를 읽게 한 후 클릭을 통해서 내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키거나 컨텐츠를 보게 한 후 클릭을 통해서 내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키는 등의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상품명을 짓는 방식이 될 수가 있고요. 상품명에 쓰이는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합니다. 쇼핑몰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5가지 규칙은 본질적이기 때문에 로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쇼핑몰의 SEO를 지키는 상품명, 지금 사람들이 찾는 상품명, 연관 검색어에 해당되는 상품명, 소구점 키워드에 해당되면서 5번째, 충분한 시장이 있는 대중적인 상품명 등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의 경우 노출되는 방식의 형태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어 기반의 노출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4가지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SEO 규칙을 잘 지키고 공부할수록 상위에 노출되는 명확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따른 경험과 지식, 노하우가 쌓일수록, 세 번째,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노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네 번째, 초보자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장점은요, 공부만 한다면 무조건 상위 노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단점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롤링 형식의 노출 방식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쿠팡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검색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상위에 나한테 노출이 됩니다. 똑같이 쿠팡도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이 상위에 번갈아 가면서 노출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자주 보는 콘텐츠와 관련 있는 콘텐츠가 주로 뜨는 것처럼 쿠팡에서도 내가 선호하는 상품 위주로 검색이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더라도 내 취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타 플랫폼보다 초보자도 공평하게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단점은 명확한 가점제나 룰이 없기 때문에 내 상품의 상위 노출을 내 마음대로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광고 형식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한 페이지당 6개의 광고 구자가 있으며 높은 과금 순서대로 노출이 됩니다. 돈만 있으면 1등을 할 수 있으며 내 예상과 전략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원하는 위치에 광고할 수가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는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와 같이 한 키워드를 정하고 광고를 하는데 비용이 시세대로 적용되어 고정적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던 말던 광고 단가가 비싸지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인 시세로 오르긴 합니다만 스마트 스토어처럼 1등에 있는 판매자가 클릭당 50만 원을 해버리면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51만 원을 쓰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2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100명에게 노출시키냐, 1000명에게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노출된 만큼 과금됩니다. 장점은 고인물이든 초보자든 공평하게 적용되는 싸움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략적인 차이가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는 키워드 분석에 따라 전략적으로 노출을 시켜 나가야 하고 쿠팡은 메타 광고처럼 광고 효율을 보며 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광고 비용이 든다면 단가가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매출 내기의 3단계 전환입니다. 1단계로 노출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2단계 클릭을 만들어내서 내가 준비한 공간으로 고객을 데려오는 것까지 했어요. 이렇게 유입시킨 고객에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에는 정보 입력, 찜, 장바구니, 상담 예약, 구매하기 등등등이 있겠죠. 할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시각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 만약 내가 고객을 유입시킨 내가 준비한 공간이 랜딩 페이지 또는 공식 홈페이지, 프로필 링크, 블로그 글, 카페 글 등일 수도 있고 상품의 상세 페이지일 수도 있겠죠. 일단 들어왔을 때 고객이 요구하는 단 한 가지만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번잡하거나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단순한 메뉴 구성. 두 번째, 짧은 문장 혹은 짧은 문장의 연속. 문장을 끊어서 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약. 네 번째, 최소한의 시각 데이터. 5번째, 꼭 필요한 정보. 6번째, 최소한의 컬러.
7번째, 깔끔한 대중소 주제와 위치 선정. 8번째,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 9번째, 가독성 있게 적절한 글씨 크기, 자간, 행간, 문장 길이 등등 이 9가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내용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은 것은 소비 심리학이 있고요. 행동 경제학이 있고요. 심리학이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들어오자마자 체류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후킹 멘트를 맨 상단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의 문장은 클릭용과는 다릅니다. 클릭 후 나갈 수 없게 하는 멘트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흥미 유발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네 번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다섯 번째로 문제 해결을 하면 어떻게 당신의 삶이 달라지는지, 이러한 형태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시켜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내 상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품을 쓰는 소비자 또는 쓴 후 바뀌게 되는 소비자를 주인공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이 기본 구성을 토대로 내용을 완성해 보시고, 상세 페이지나 블로그라면 템플릿화를 시키시고, 랜딩 페이지나 공식 홈페이지라면 나의 수준과 지식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도움을 주는 추천드리는 책이 있다면 린치핀, 캐시버타이징, 무기가 되는 스토리 등등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내용들을 위 구성에 대입만 하셔도 충분한 고품질의 페이지가 완성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매출 내기의 마지막 5번째, 리하시입니다. 리하시는 후속 조치를 뜻하는데요. 요즘 마케팅 기법인 CRM도 여기에 속합니다. 실제로 만족 여부를 체크하는 목표가 있고, 고객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마케팅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완료한 고객에게 만족 여부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체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만족했을 시 후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다음 고객의 구매 결정 요소에 넣을 수가 있고요. 현재 상품 또는 다음 상품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마케팅은 거짓말로 뻥튀기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을 겪을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첫 구매 시 수집한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상품을 추천 및 알림을 통해서 연속적인 구매를 추가 광고비 없이 전환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일 경우에는 리타게팅을 통해서 재구매 전환이 가능합니다. 덤으로 지속적인 만족을 제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판매의 본질 첫 번째, 매출 내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판매의 본질 두 번째, 운영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섹션 3, 부업으로 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확인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의 이벤트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